2012년 스탠퍼드 강의실. 한 남자가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단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경쟁은 패배자를 위한 것이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위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생 믿어온 전제를 정면으로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배웠습니다. 경쟁하라. 더 잘하라. 살아남아라.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성공한다고. 경쟁을 피하는 자는 겁쟁이라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경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전략이라고. 이 남자의 이름은 피터 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스북 최초의 외부 투자자, 팔란티어의 설립자, 실리콘밸리의 이다나,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가장 논쟁적인 질문을 던져온 사상가. 오늘 우리는 그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과 함께 그가 그 주장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해왔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피터 틸은 196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는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스탠퍼드 철학과를 졸업한 뒤 스탠퍼드 로스쿨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호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꾸던 연방 대법원 서기직 인터뷰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좌절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경쟁하고 다른 자리를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틸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 경쟁이 있었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게임인가? 그 질문이 그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법조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금융, 기술, 철학의 교차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쓴 책, 제로 투 원은 이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경쟁은 우리에게 진보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은 모두를 같은 방향으로 달리게 만듭니다. 같은 도구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방식으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아무도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수많은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팔고 어떤 기업도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이 상태를 이상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하다고. 하지만 틸은 이 개념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돈을 벌 수 없다. 그들은 생존할 뿐이다. 레스토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만 수만 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비슷한 메뉴, 비슷한 가격, 비슷한 위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진은 극히 낮고 폐업률은 높습니다. 항공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을 나르는 이 거대한 산업은 실제로는 놀랍도록 낮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강도 높은 경쟁, 높은 원가, 낮은 가격 책정 능력. 경쟁이 많을수록 이익은 사라진다. 반면에 독점 기업은 어떨까요? 그들은 가격을 스스로 정합니다.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여유로움이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틸은 말합니다. 독점 기업이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들만이 장기적 관점으로 생각할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 투 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에서 n으로 가는 것은 복사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더 많이 만드는 것. 중국 공장이 아이폰을 1대 만들었다면 100만 대 만드는 것. 맥도날드가 1개라면 1만 개 더 여는 것. 이것은 수평적 진보입니다. 하지만 0에서 1로 가는 것은 창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 타자기 시대에 컴퓨터를 만드는 것. 지도가 없던 시대에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것. 이것은 수직적 진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된다면 수평적 진보다. 하지만 미국이 또 다른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면 그것은 수직적 진보다. 수평적 진보는 예측 가능합니다. 반면 수직적 진보는 불확실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기업가는 수직적 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검증된 시장을 선택합니다. 이미 있는 것을 조금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틸은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왜냐하면 그 길에는 이미 수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8년 인터넷은 막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결제는 여전히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에 입력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주저했습니다. 피터 틸은 맥스 레브친과 함께 이 문제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온라인 결제가 불편한 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다. 신뢰를 만들면 된다. 그들이 만든 것이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단순히 더 나은 결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베이라는 특정 생태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베이 파워셀러라는 아주 좁은 시장을 먼저 공략했습니다. 그 시장에서 완전한 지배력을 얻은 뒤에야 확장했습니다. 작게 시작하되 완전히 지배하라. 페이팔은 나중에 이베이의 15억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팀에서 앨런 머스크, 리드 호프만, 체드 헐리 등 실리콘밸리를 다시 정의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을 사람들은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한 집단이었습니다. 2004년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 기숙사에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들만을 위한 사이트였습니다. 피터 틸은 이것을 보고 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페이스북 최초의 외부 투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고작 하버드 학생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에 왜 투자하는가? 하지만 틸은 달리 보았습니다. 페이스북은 하버드 안에서 이미 독점이다. 그 독점이 다음 학교로, 그 다음 도시로 확장되면 결국 세상 전체를 덮는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하버드에서 아이비리그로, 아이비리그에서 미국 대학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그들은 먼저 지배하고 그 다음에 확장했습니다. 이것이 틸이 말하는 독점 전략의 본질입니다. 독점은 크게 시작하지 않는다. 작게 시작해서 지배하는 것이다. 2003년 틸은 또 하나의 회사를 공동 창업합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이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고객은 미국 정보기관, 군, 법집행기관이었습니다.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 분야를 피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윤리적으로 복잡하며 진보적 성향의 기술 커뮤니티에서 환영받지 못할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틸은 다시 한번 역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것을 하라. 그 자리에는 경쟁이 없다. 팔란티어는 911 이후 급증한 테러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도구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때 5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남들이 피한 자리가 거대한 독점적 기회가 되었습니다. 피터 틸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바로 비밀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것, 혹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 모든 위대한 기업은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비밀 위에 세워진다. 구글은 작은 링크들이 웹페이지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낯선 사람의 집에서 자는 것이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버는 자동차가 없어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밀들은 발견 전에는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황당한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었다? 틸은 말합니다. 기업가의 일은 비밀을 찾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비밀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피터 틸은 뛰어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벤처 펀드 파운더스 펀드는 스페이스X, 에어비앤비, 링크드인에 초기 투자했습니다. 그가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디어? 시장 규모? 기술력? 아닙니다. 나는 팀을 본다. 특히 창업자들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 그는 말합니다. 공동 창업자들이 서로를 오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은 이혼율 높은 결혼처럼 위험하다고, 그리고 팀 내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모호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회사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다고. 그는 또한 마피아 같은 팀을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충성심, 명확한 계층, 강한 공동의 목표. 페이팔 팀이 그 이상에 가장 가까웠다고 그는 회고합니다. 피터 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다수가 옳다고 믿는 것에서 나는 먼저 의심을 시작한다. 그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실리콘밸리의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그로 인해 많은 기술업계 인사들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대학 교육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학을 중퇴하거나 건너뛰고 창업에 뛰어든 젊은이들에게 2년간 1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교육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틸의 논리는 다릅니다. 대학은 이미 모두가 가는 곳이 되었다. 모두가 가는 곳에서 차별화는 불가능하다. 그의 역방향 사고는 때로는 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가 항상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군중이 가는 방향을 보고 반대 방향을 탐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독점은 나쁜 것이 아닌가? 소비자를 착취하고 혁신을 막고 시장을 망치지 않는가? 틸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나쁜 독점과 좋은 독점이 있다. 나쁜 독점은 규제와 로비로 얻은 것이다. 좋은 독점은 진짜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서 얻은 것이다. 구글의 검색 엔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이 검색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법으로 막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점은 소비자를 착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줍니다. 그리고 그 독점의 여유가 다음 혁신에 투자됩니다. 틸은 말합니다. 진짜 위대한 회사는 소비자에게도 좋고 자신에게도 좋은 독점을 만든다고. 그것이 0에서 1로 가는 진짜 목표라고. 피터 틸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인물입니다. 그의 말은 도발적이고 그의 행동은 논쟁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남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는 평생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동의하지 않는 중요한 진실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페이팔을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페이스북 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질문이 팔란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수십 명의 창업자들에게 다른 길을 걷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장에 있습니까? 이미 수많은 경쟁자가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비밀을 찾고 있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 경쟁이 필요 없는 위치를 만드는 것. 이 둘의 차이는 전략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0에서 1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1에서 n으로 가는 길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나는 지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찾은 비밀은 무엇이다. 지금까지 통찰기록이었습니다.